부부싸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는 정리 안 된 집.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실제로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두 부부가 컨펌을 하시면서 약간 티격태격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서로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거 네 거잖아. 이건 당신이 안 버려서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서로 불만이 있으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정리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물건을 같이 배출하시고 또 어디에 정리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물건이 점차 자리를 잡으니까 두 분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부드러워졌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을 탓하는 원인이 서로 배우자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 배우자가 못 버려서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는 우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돼서 싸우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간의 그 불만사항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하루 정리 업체를 불러서 집안이 정리만 되면 풀릴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면 정말 집안 정리를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우리가 왜 정리 안 된 집에 있어서 불만이 터져 나오냐면, 외벌이인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외벌이인 경우 집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집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런 매일 반복되는 일들은 티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1년에 그런 티가 안 나는 가사 일을 했어요. 바깥 일을 하고 들어온 배우자가 정작 집에 와서는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또 답답하죠. 나는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음에 속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되고,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은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었다. 너는 왜 집에서 놀기만 하냐. 그래서 집에 있는 분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알아주지 않는 거냐. 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니까 집안일을 서로 분담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미루다가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에 청소까지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청소를 하려면 뭔가 청소기를 돌리더라도 바닥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닥에 걸거치는 게 많으니까 청소기를 돌릴 때도 청소기도 2번, 3번 돌릴 거 한 번만 돌리고, 주방 상판이나 테이블 위는 아예 닦지를 않았죠. 왜냐면 거기 위에도 물건들이 많으니까. 일단 뭔가 위에 물건들이 나와 있으면 청소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물건들에 또 먼지가 또 쌓여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닦으려니까 또 심란하고. 지금 우리 집 식탁 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랫동안 내가 먹지 않은 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장식품들이 먼지가 쌓인 채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연 계속 지켜볼 거냐, 아니면 오늘 내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일랜드 식탁 위를 조금 비워보고 싶다, 비워진 상태에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구니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바구니 아니어도 좋아요. 빈 박스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서 그동안 못 닦았던 아일랜드 식탁 위를 한번 물티슈나 아니면 행주로 한번 닦아보세요. 닦으면 그 쾌감이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정말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은 아일랜드 식탁 위가 드러나게 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상태로 며칠을 유지해보는 거예요. 그 바구니를 아일랜드 식탁 근처에 놓고, 만약에 그 바구니에 넣었던 물건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내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을 찾지 않는다. 근데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을 그제서야
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으니까. 계절 용품이라면 말이 다르겠죠. 만약에 지금 겨울인데 모기약이 올라와 있어.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휴대용 선풍기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핫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시즌에만 쓰는 거니까 당연히 박스에 들어가 있지만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름에 꼭 써야 되고 뭐 겨울에 핫팩을 꼭 써야 되니까 챙겨서 가는 거니까 현관에 신발장에 두고, 모기약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두고, 휴대용 선풍기도 여름에 쓸 거니까 팬트리나 창고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면 되고, 뭐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장식품이나 아니면 뭐 먹다 남은 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볼펜, 몇 장 쓰다만 노트,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정말 써야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겠죠.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놔도, 밥을 해도 배우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 스스로도 뭔가 집안일을 해도 집안일을 한 것 같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한 영역을 완전히 비워보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비워보는 경험을 하면, 그 중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보는 경험을 하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물건, 필요 없는 물건을 그제서야 구분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물자 절약하고 아껴 써라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물건이 차고 넘치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비워내는 클린 다이어트, 물건도 비우고 음식도 절제하고 단식하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워내야 되는 거죠. 결정장애도 저 있었거든요. 결정장애도 내가 물건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결정장애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제 아이들 클 때 옷을 물려주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아이들이 맞을 때까지 그냥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서니까, 그리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많이 버려보다 보니까, 아, 이게 아까운 물건이 사용되지 못하고 많이 버려지는구나, 낭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물건을 받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미리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은 주신다고 해도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거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정리 영상 댓글에 와이프가 정리를 못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봤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자가 정리 안 된 집 상태를 보고 자주 나에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압박감이 느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 그때는 어느 한 공간을 한번 비워보세요. 비워진 공간이 주는 그 기분 좋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른 공간도 한 군데씩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내 가족이 지내는 공간을 쾌적하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저도 집은 좁고 아이는 셋이고 인구밀도 높은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고 터득하고, 실제로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구밀도 높은 집 정리하면 홀가분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